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i900 리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어쩌다 보니 제나이저 제품들을 시리즈로 3회째 연달아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앞에 두 리뷰는 이번 리뷰를 위해서 준비가 됐다고 해도 될 정도로 i900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 훨씬 더 빨리 올리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한번 촬영을 하고 기술적인 문제로 다시 촬영을 하는 바람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전 리뷰에서 이미 많은 이야기들을 했으니 앞의 내용들은 각설을 하고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이번 리뷰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로 i900의 포지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출시가 오래 걸린 건지, 업그레이드는 되었을지, 그리고 i900의 출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올해 초 i900의 출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게 대체 몇 년 만에 플래그십이지 하는 것이었는데요. 지난 10수년간 제나이저 제품들을 쭉 사용을 해왔지만 버전업의 주기가 4년 정도로 굉장히 긴 브랜드인데다가 사실상 바로 앞에 모델이었던 i800S는 i800의 완전히 다음 버전이라기보다는 자동차로 치면 페이스리프트 같은 그런 개념의 마이너 업그레이드였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한 업그레이드는 거의 8년 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이번 i900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부분이 i800S 대비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 i900의 소리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제 와서 8년 만에 800번대에서 900번대로 넘어온 이 숫자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i900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휴대폰이나 자동차처럼 매년 새로운 기능과 기술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제품들과는 다르게 이어폰은 사실 매년 추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랄 게 거의 없고, 특히 소리라는 것은 시간이 비례함에 따라서 일정하게 진보시킬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제품군에 비해서 업그레이드의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준이 까다로운 만큼 브랜드의 얼굴인 플래그십 제품의 메이저 업그레이드는 단순히 성능 향상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 i300 리뷰에서 i300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이전 제품들과의 성향 변화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i900의 가장 큰 특징도 i300을 비롯한 최근의 제나이저 제품들의 성향 변화 속에서 출시된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i900은 이전 i800S에 비해서도 가격대가 크게 향상이 되었고 성능에 있어서도 체감이 될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은 역시 성향의 변화인데요. 비록 제가 제나이저의 신제품 중에 들어본 제품이 i300과 i900 정도밖에 없기는 하지만 최근에 제나이저의 기조를 볼 때 확실히 제나이저가 단순히 모델명의 변경이나 기능 업그레이드 이상으로 기조의 변화를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나이저의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들이 출시되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제나이저의 세대 교체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번 i900 역시 앞에서 출시됐던 새로운 흐름 속에서 가장 그 정점을 찍고 있는 제품이라는 느낌이었고, 모든 플래그십 제품들이 그렇듯이 바로 이게 우리의 새로운 얼굴이다 라고 하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흔히 제나이저가 끔나누기를 굉장히 잘한다고도 하는데 이것은 모든 제품들의 캐릭터는 동일하게 유지를 하면서 성능의 차이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 제가 제나이저에 처음 입문했던 10수년 전만 하더라도 같은 제나이저 제품이라도 모델마다 너무 소리의 성향 차이가 많이 나서 하나를 들어봤다고 해서 다른 모델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었는데요. 요즘의 제나이저 제품들은 소리에 어떤 캐릭터 라인이 생기면서 한두 가지의 제품만 들어봐도 이것의 하위 모델 혹은 상위 모델의 성격이 어떤 성향을 띨지 대충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운드에 있어서 어떤 패밀리 룩을 구축하려고 하는 제나이저의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i900을 비롯한 최근에 출시된 제품들은 이어폰의 형태에서도 모두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나이저가 이전과는 다르게 모든 라인업에 대해서 통일된 캐릭터 라인을 가져가려고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측컨대 i800에서 i900번대로 넘어왔다는 것은 단순한 후속 모델이 아니라 사운드의 기조 자체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패밀리룩이나 넘버링 같은 경우는 흔히 독일 명품 자동차에서 많이 보이는 전략이기도 한데, 만약에 제나이저가 이런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i800 라인업도 i900이 출시가 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전혀 다른 캐릭터를 가진 i800 버전 2와 같은 어떤 800 시리즈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사실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인 거고, 최근에 제나이저가 컨슈머 라인업을 축소한 것을 생각을 해볼 때 그렇게 가능성이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나이저가 컨슈머 라인업을 매각하면서 이번에 i900은 컨슈머 제품이 아닌 프로 제품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전체적인 성향이나 확실히 하드웨어 디자인 같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이거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특히 이어폰은 그게 컨슈머 라인업이든 프로 라인업이든 나한테 맞는 소리기만 하면은 사용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있는 구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내 취향의 문제인 거라서 그게 나한테만 맞는다면은 뭐를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기존의 하위 모델과 사운드나 하드웨어적에서 통일된 캐릭터를 갖고 출시한 i900을 통해서 제나이저가 어떤 새로운 기조를 정립하고자 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라인업에 있어서도 기존의 다양한 컨슈머 라인업을 단일한 하나의 프로 라인업으로 정리 및 간소화하려는 제나이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i900의 기본적인 하드웨어 특징과 그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새로운 플래그십이 출시될 때 가장 먼저 이목을 끄는 것이 바로 외형일 텐데요. 저는 솔직히 이번 i900의 이미지를 처음 봤을 때에는 개인적으로는 실망이 더 컸습니다. 단순히 형태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존의 MX90, MX980 그리고 i800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어떤 독창적인 디자인이라기보다는 하위 모델들과 동일한 형태를 갖고 출시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건 앞서 말했던 패밀리룩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가장 컸겠지만, 무엇보다 동일한 하우징을 갖게 되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금형비, 개발비, 액세서리에 있어서 굉장히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원가 절감의 장점을 취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하지만 다른 하위 모델들과는 다르게 i900에서만 보이는 특징이 하위 모델과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통 알루미늄 절삭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서 사실상 동일한 금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전혀 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위 모델과 동일한 형태를 띠도록 제작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나이저가 확실히 패밀리룩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개인적으로 i900을 비롯한 i 시리즈의 디자인은 예쁘다기보다는 투박하다고 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전 모델들에 비해서 훨씬 더 기능적이고 실용적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i800에 비해서는 조금 커지기는 했어도 여전히 작은 유닛의 사이즈와 귀에 착용을 했을 때 귀 밖으로 돌출되는 부분 없이 일체감 있게 착 들어가는 부분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활동을 해도 귀에서 점점 흘러내리던 i800과는 다르게 i900은 귀에 착용을 하고 좀 움직여도 흘러내림이 없다는 점 역시 이전 제품에 비해서 개선된 부분입니다. 특히 i800이 터치 노이즈가 굉장히 심한 제품이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꽤 계셨을 텐데요. i900에 와서는 이 케이블의 재질도 변화가 있었지만 특히 이 케이블이 오버이어형으로 바뀌게 되면서 귀 뒤쪽에서 한번 케이블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터치 노이즈로부터도 상대적으로 더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유입되는 터치 노이즈가 불만이라면 케이블이 탈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커스텀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다른 브랜드에서는 굉장히 예전부터 너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나이저에서는 굉장히 늦은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착탈식 케이블이 굉장히 반가운 또 하나의 이유는 제나이저의 살인적인 AS 비용 때문에 일례로 제가 i800 케이블 교체 비용을 본사에 문의를 넣었더니 80만원이라는 정말 어이없는 비용을 이야기를 해서 황당했던 기억이 있는데, i800은 착탈식으로 바뀌면서 케이블 단선 걱정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더욱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300 리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모델들과 공통적으로 액세서리를 사용한다는 점은 제조사 입장에서도 원가 절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액세서리를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팁도 i300과 동일해서 2단으로 귀의 깊이에 따라서 선택해서 꽂을 수 있는 점 역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i300과 같은 하드웨어의 형태를 갖고 있는 만큼
장점도 동일하게 갖고 있지만 역시 단점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데요. 이건 항상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은 착용감이었습니다. i900뿐만 아니라 이 모양을 갖고 있는 제나이저 제품들이 다른 리시버들과는 다르게 그냥 귀에 넣고 꼭 밀어 넣으면은 정착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밀어넣게 되면은 이어팁하고 귓구멍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생기면서 소리가 새어나가는 현상을 여러 번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정착용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살짝 귓구멍에 걸쳐지는 딱 이어팁이 귀를 막는 지점에서 멈춰야 하는데요. 이거를 매번 찾기가 처음엔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조금 스트레스였는데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해져서 나아지긴 했지만 그렇게 편안한 착용감은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유닛 자체가 작고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걸쳐있는 느낌으로 착용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떨어지려고 하거나 이질감이 있지는 않아서 착용감 자체가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착용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롭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케이블이 착탈식으로 교체가 된 것은 반길만한 부분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역시 이것도 제나이저의 똥고집이 발현이 되어서 그냥 보기에는 일반적인 MMCX 단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도 제나이저 고유의 특정한 규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MMCX 케이블은 여기에 호환이 되지 않고요. 이 제나이저 전용의 단자를 사용을 해야만 정확한 체결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착용 포지션에 따른 소리가 새는 그런 현상도 사실 이 이어팁을 교체를 하면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것 역시 독자적인 규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드파티 제품과의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위 모델과 공통적으로 갖는 하드웨어의 특징에서 오는 장단점과 별개로 i900만이 갖는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재질에 있는데요. 꼭 마치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었던 하위 모델을 정교하게 본따서 만든 금속 세공품처럼 생겼는데 그 위에 특별히 어떤 마감 처리나 도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기본적으로 금속이 갖고 있는 질감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서 마치 날것의 소리를 그대로 전달을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엿보이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소리 성향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소재가 내구성이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고가의 이어폰이기는 하지만 다른 제품처럼 기스가 날까봐 모시고 다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많이 줄인 실용성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겨울이 안 와봐서 모르겠지만 재질이 이렇다 보니까 겨울에는 조금 많이 차가운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디자인적인 면에 있어서는 플래그십만의 기존의 제나이저가 보여줬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기는 했지만 유닛의 작은 크기나 귀에 착용했을 때 어떤 일체감, 그리고 오버이어에서 오는 고정성과 착탈식 케이블, 그리고 하위 모델들과 공유하고 있는 액세서리 등은 i900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소재가 갖고 있는 이런 내구성도 역시 실용적인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점으로는 정착용이 살짝 까다롭다는 점과 실용성에 몰빵한 것 같은 투박한 디자인, 그리고 여전히 독자 규격의 이어팁과 케이블 단자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i900의 사운드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플랫함, 레퍼런스의 끝판왕이라고 불리고 있는 i900이 너무 플랫해서 정말 심심한 소리를 들려줄지가 굉장히 궁금했었던 부분인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꽤 오랜 시간 사용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리뷰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800S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는 이번 파트가 궁금증 해소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평탄한 밸런스라는 거는 이번 신제품뿐만 아니라 이전에 제나이저 제품들이 공통적으로 듣던 평가기는 한데요. i800이 약한 V자 성향에 살짝 어두운 느낌을 갖고 있기는 했어도 여전히 다른 제품들에 비하면은 훨씬 평탄한 사운드라서 심심하다는 평가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취향이 너무 다르고 기존에 듣던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주관적으로 누가 어떻게 느끼냐 하는 것보다는 소리에 대한 귀의 적응이라는 포인트에 맞춰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어폰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감각들에서 적응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새롭다고 느끼는 것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자극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점점 무감각해지게 되는데요. 매우 안타깝게도 이것은 이어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아마 소리를 평소에 많이 듣는 분들이라면은 모두 느끼셨겠지만, 처음에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느꼈던 리시버도 매일 꾸준하게 듣다 보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소리에 귀가 적응을 해버려서 처음에 그 감흥이 나중에 가면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나이저와 같이 조금 더 평탄한 밸런스를 갖고 있는 제품들은 귀가 적응하는 시간 역시 다른 자극적인 사운드에 비해서는 더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심심하다고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i800 시리즈를 사용을 하면서 이 소리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배경음악처럼 깔려있는 소리로 듣고는 했었는데요. 이걸 좋게 말하면 편안한 소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금방 적응이 되어버리는 밋밋한 소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i800 시리즈나 다른 제나이저 제품들에 대해서 호불호가 가장 많이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i900을 처음에 들어보기 전에 가장 궁금하던 부분도 과연 i800처럼 좀 듣다 보면은 금방 적응이 돼서 그냥 밋밋하다고 느끼게 될까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조금 무섭기도 했었는데, 왜냐하면은 리시버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그건 역시 지루해져 버린다면은 꽤 크게 현타가 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900의 리뷰가 늦어진 이유도 뭐 앞서 말한 기술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류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첫인상, 조금만 들어보고 나서 들었던 그런 인상이 아니라 보다 오랜 시간 사용을 해봐야지만 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나이저 제품들이 굉장히 레퍼런스 성향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i900은 i800이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살짝 어두운 맛 같은 것도 완전히 걷어내면서 훨씬 소리가 투명하고 깨끗하다는 인상을 많이 주는 제품인데요. 이와 동시에 밸런스 역시 기존에 약한 V자였던 i800과는 다르게 i900은 그보다 더 평탄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다가 해상도 역시 체감이 될 정도의 성능 향상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i800에 비해서 굉장히 쨍한 캐릭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말했던 i300의 경우는 i800과는 퀄리티 차이 이전에 성향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i900에 와서는 성향뿐만 아니라 퀄리티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i800의 상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색깔의 차이도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i800보다 더 상급기라고는 할 수는 있어도 i800의 후속기냐라고 하면은 조금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900은 i800의 완전한 후속기라기보다는 어떤 별개의 퀄리티가 더 좋은 상급 제품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i800에 비해서 더 투명하고 플랫해졌다면 더 심심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사용을 해보니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느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i800이 갖고 있던 그 어두운 느낌에서 오는 부드러운 부분이 사라지면서 전체적으로 편안한 소리라기보다는 확실히 또렷하고 힘이 실린 소리라서 귀를 좀 더 계속해서 각성 상태로 있게 만드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이 힘의 차이는 i900이 i300 대비 갖는 굉장히 두드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i300 역시 기존 제품들에 비해서는 보다 명료한 캐릭터를 갖고 있기는 했지만, 소리들을 엄청 또렷하고 힘있게 때려주기보다는 좀 더 편안한 쪽에 가까웠다고 한다면 i900은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힘있는 소리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보다 긴 시간 음악을 들어도 듣는 재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귀에 들어오는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이건 뭐 꼭 i900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해상도가 높은 모든 제품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들어오는 정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귀가 소리에 적응을 하고 편해하기보다는 그 정보들을 계속해서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귀가 피로해지면 피로해졌지 쉬거나 편안할 틈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특징이 합쳐져서 더 많은 정보를 더 또렷하고 힘있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제품에 비해서는 도저히 지루해질 틈을 주지 않는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를 비유를 들어서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은, 어떤 축구팀의 모든 선수들이 메시급으로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모든 선수들의 밸런스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개개인의 능력들이 너무 뛰어나서 경기 내내 모든 선수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느낌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900을 들어보고 나서 제가 전체적으로 느낀 부분은 소리가 평탄하다고 해서 그게 뭐
재미가 없다거나 심심하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더 두드러지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평소에 굉장히 펀 사운드에 적응이 되어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훨씬 고가의 제품을 사용하던 분이 아니라면은 i900을 처음 들어보고 나서 이 소리 좀 심심하다 라고 느끼실 경우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i900은 재생기기와의 매칭도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기존에 사용을 하던 DAP가 소니의 ZX300이었는데 이번에 i900을 듣는 기간 중에 ZX300에서 WM1A로 기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ZX300을 구입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ZX300이 WM1A에 비해서는 더 펀한 사운드에 가까운, 뭔가 중저음역대가 조금 더 부각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WM1A가 너무 평탄하고 색깔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받아서 ZX300으로 갔었는데요. 이번에 i900을 드리고 나서 DAP에 따른 차이가 어느 정도나 날까 궁금해서 청음을 하러 갔다가 기존에 너무 심심하지 않나 생각을 했던 WM1A가 i900을 통해서 들어보니 훨씬 더 전체적인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퀄리티가 향상이 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확실히 i900이 소리를 선명하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더 끌어내줄 수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i900을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고 리시버와 플레이어 어느 한쪽에 100%를 투자를 하기보다는 둘 다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제품을 갖춰서 듣는 편이 확실히 그 각각이 갖고 있는 성능을 200%, 300%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리의 성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i800 시리즈에 비해서 더 투명해지고 해상도도 높아져서 확실한 성능 차이를 느낄 수 있었고, 기본적으로 소리들의 힘이 굉장히 실려 있기 때문에 평탄한 밸런스라고는 하지만 전혀 심심하지 않고 충분히 노래를 즐기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시버의 성능 향상에 따른 어떤 플레이어의 성능 체감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최소한 중급기 이상의 DAP나 DAC를 활용을 할 것을 권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성향에 있어서 단점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i800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덜 심심하다고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뮤지컬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차갑고 분석적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는 소리 성향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성향이 그냥 좀 피로하고 그렇게 좋다고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완전히 다른 성향의 비슷한 급의 다른 브랜드의 제품과 비교를 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차이를 보일지 궁금해서 F-Audio의 다크스카이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F-Audio는 사실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브랜드다가 최근에 몇 년 동안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해져서 요즘에는 매니아층에 좀 형성이 돼 있는 브랜드로 알고 있고, 사실 크게 관심이 없다가 i900과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이 다크스카이가 디자인적으로 너무 취향 저격이었어서 이참에 i900과 비교를 해보자 싶어서 들어갔던 제품입니다. 따로 리뷰를 할까 하다가 i900과 동일하게 하나의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 가격대도 얼추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얼추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어서 좋은 비교가 될 것 같아서 이 두 제품을 나란히 놓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성품 및 패키지에 있어서는 저는 i900 쪽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나이저가 이런 패키지나 구성품에 있어서 칭찬을 받을 만한 브랜드는 전혀 아니죠. 이게 플래그십 제품이라고 해서 박스가 특별히 크거나 구성품이 더 화려하지도 않고 굉장히 단촐하기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이게 화려하지 않다 뿐이지, 얘를 꺼내보면 이렇게 어떤 내부 박스의 질감이나 디테일 처리가 그 가격대에 걸맞는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동봉된 캐링 케이스도 이전의 플래그십 제품들에 같이 넣어줬던 그런 모양만 냈던 쓸 일이 없었던 케이스가 아니라 더 실용적이고 디자인적으로도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구성품도 이어팁도 폼팁 3가지, 실리콘팁 3가지 동일하게 들어있고, 케이블도 기존의 i800S와 동일하게 3.5mm 언밸런스드 단자와 2.5 그리고 4.4 밸런스드 단자 3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품이 화려하지는 않아도 있을 거는 다 있는 구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좋다고 막 치켜세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히 고급스럽고 있을 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만이 있는 패키지는 아니었고요. 그에 비해서 F-Audio의 다크스카이의 패키지는 기본적으로는 i900보다는 조금 더 화려한 구성을 갖고는 있는데요. 이렇게 케이블 정리 클립이나 소프트 파우치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안쪽에는
각각의 유닛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유닛 파우치도 따로 들어있습니다. 하드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동봉이 되어 있고 하드 케이스의 퀄리티 역시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보면은 이렇게 이어팁이 여러 종류가 들어있고 이런 투명 실리콘 유닛 케이스 커버가 들어있는데요. 이건 유닛에 씌워서 유닛을 스크래치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품에 있어서 기본적인 편의 액세서리는 다크스카이 쪽이 더 좋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바로 이 케이블에 있습니다. 이 케이블 자체는 마찬가지로 착탈식으로 되어 있어서 교체가 가능하지만 i900처럼 케이블을 종류별로 3가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2.5 밸런스드 케이블 하나를 동봉을 해주고 거기에 4.4 해머 형태의 젠더와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머 형태의 3.5 젠더를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젠더 형태로 바꿔서 끼는 방식은 이 젠더 퀄리티에서 오는 어떤 음질에 있어서의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기는 한데 젠더가 쉽게 파손이 되는 이슈가 처음에 있었어서 이 부분은 다크스카이에 있어서 가장 크게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아마 케이블 자체가 워낙 원가가 높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젠더 형태를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어떤 패키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깔끔하기는 한데 사실 이런 포장재의 재질이나 마감 상태가 제나이저처럼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을 갖고 있지는 않고 좀 더 저렴한 느낌을 갖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어떤 패키지의 구성품에 있어서는 다크스카이 쪽에 좀 더 편의 쪽에 취중된 액세서리들이 좀 있는 반면에 케이블을 젠더 형식으로 대체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이런 패키지의 포장 역시 깔끔하기는 한데 어떤 마감이나 재질의 고급스러움에 있어서는 i900 쪽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액세서리들이 추가되는 것 외에는 전반적으로 고급스러움이나 특히 이 케이블 3가지를 따로따로 준다는 점에 있어서 i900 쪽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자인인데요. 디자인은 다크스카이를 제가 디자인만 보고 구입을 했을 정도로 다크스카이 쪽이 더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i900 같은 경우는 이런 재질감에 있어서 오는 고급스러움은 있지만 디자인 자체는 예쁘다기보다는 투박하고 실용적인 편인 반면에 다크스카이는 디자인도 깔끔하게 떨어져 있고 무엇보다 이런 색깔이나 질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같이 동봉된 케이블 역시 유닛과 마찬가지로 깔맞춤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크스카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어떤 짙은 파란색의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튀지도 않으면서 충분한 고급스러움을 갖고 있는 느낌이어서 마음에 들었고요. 다크스카이가 디자인적으로는 더 마음에 들긴 하지만 두 제품 모두 고급스러움에 있어서는 플래그십다운 느낌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비교를 하자면 i900은 그레이 컬러의 수트를 차려입은 느낌이고 다크스카이는 네이비 컬러의 수트를 차려입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착용감인데요. 이 부분은 두 제품이 일장일단이 조금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다크스카이 쪽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i900은 착용이 조금 까다롭고 살짝 뜨는 듯한 느낌이 있는 반면에 다크스카이는 그냥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귀에 꾹 밀어넣기만 하면은 차음도 굉장히 잘 되고 착용도 귀에 딱 맞게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착용감이 있어서는 다크스카이가 더 낫다고 생각은 했으나 한 가지 이제 좀 장시간을 착용할 경우에는 i900 쪽이 확실히 유닛도 가볍고 귀를 압박하는 느낌도 덜해서 더 장시간 듣기에는 좋은 특징을 갖고 있었고요. 그에 비해 다크스카이는 i900보다 훨씬 더 귀에 밀착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귀에 조금 더 부담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용성 및 사용성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i900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크스카이의 가장 큰 최대 단점 2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젠더 이슈인데 그게 음질 열화의 문제도 있기도 하고 파손 이슈도 있는 데다가 사실 그렇게 젠더를 꽂게 되면은 단자의 부피도 커지면서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불편함을 여러 가지로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크스카이의 이런 표면 컬러감이 굉장히 좋은데 이 도장 피막이 생각보다 굉장히 약한 편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구입하고 사용한 지 며칠 안 됐을 때 조심스럽게 쓴다고 썼는데도 군데군데에 칠이 까진 흔적들을 발견해서 굉장히 속이 아팠는데요. 그때 이제 왜 다크스카이의 기본 구성품에 그 투명 실리콘 유닛 커버가 있었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젠더 파손이나 도장의 피막의 이슈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고 다녀야 했던 반면에 i900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케이블도 단자별로 다 착탈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파손 이슈도 없기도 하고, 그리고 재질 역시 기스나 이런 것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워서 훨씬 더 실용적이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i900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편의 액세서리를 더 다양하게 제공을 하는 것도 물론 좋기는 하지만 애초에 그런 것이 필요가 없도록 제품 자체가 더 튼튼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해상도인데요. 사실 이 두 제품은 어떤 해상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느낄 정도의 차이는 느끼지 못했고, 다만 어떤 밸런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i900이 갖고 있는 평탄한 밸런스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서 다양한 소리를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시다면은 다크스카이처럼 어떤 특정 영역대가 부각이 되는 소리보다는 i900 쪽이 조금 더 모든 영역을 디테일하게 들려줄 수 있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넘어가서 음색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i900은 평탄한 밸런스인 반면에 다크스카이는 W 형태의 밸런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크스카이는 저음, 중음, 고음역의 특정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어서 더욱 역동적이고 팝에 어울리는 소리를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i900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평탄한 밸런스를 갖고 있어서 다크스카이만큼의 어떤 신나거나 역동적인 사운드를 들려주지는 않지만 모든 영역대에 있어서 고해상도에 힘있는 소리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장르를 타지 않고 다양하게 두루 듣기에 좋은 밸런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펀 사운드라고 하면은 굉장히 깊은 V자 형태를 갖고 있는 밸런스를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다크스카이는 그에 비해서는 W 형태, 중음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대적으로 평탄한 밸런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다크스카이도 밸런스형 제품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게 뭐 기존 V자형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지 여전히 특정 음역대가 매우 강조가 되어 있어서 제 기준에서는 여전히 밸런스형보다는 펀 사운드에 훨씬 가까운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크스카이만 들을 때는 잘 몰랐는데 i900을 한참 듣고 적응이 된 후에 다시 다크스카이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소리들이 밀도 있고 가깝게 몰아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리시버의 소리적인 성향을 이미지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은데요. 둘 다 모든 색깔을 굉장히 선명하고 해상도 있게 보여주는 좋은 제품이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i900 쪽이 보다 작고 단단한 알맹이들이 골고루 펼쳐져 있는 느낌이라면 다크스카이는 더 큼직한 덩어리들이 부각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간감이 좀 넓은 느낌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 두 제품 중에서는 i900 쪽이 더 마음에 들기는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어떤 특정 소리가 강조가 되면서 공간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스테이징이 그렇게 좁지 않은 제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더 좁다 넓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밸런스의 문제가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다크스카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강조된 소리들로 인해서 귀에 더 가까이 때려 넣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간감이 조금 더 좁다고 느껴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i900 같은 경우는 비교적으로 모든 음역대의 악기들이 훨씬 더 넓게 펼쳐져 있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 공간감이라는 것이 넓기만 하다고 무조건 좋다고 하기에는 어떤 취향의 영역에 있어서 오히려 보컬과 같이 메인이 되는 소리에 집중해서 듣고 싶은 분들에게는 i900과 같은 성향의 소리가 상대적으로 좀 너무 멀게 느껴지는 소리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비교해본 이 두 제품의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은 디자인에 있어서는 다크스카이가 더 예쁘다고는 생각하지만 고급스러움은 두 제품 모두 플래그십다운 고급스러움을 갖고 있고, 패키지나 구성품, 어떤 사용성, 내구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i900 쪽이 더 실용적이고 기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운드 퀄리티에 있어서는 두 제품 모두 해상도나 디테일 완성도에 있어서 흠잡을 것 없이 정말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수 있습니다. 다크스카이는 요즘 유행하는 신나는 팝 음악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인상을 받은 반면에 오히려 다양한 악기들이 펼쳐져 있는 다양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 음악에 있어서는 조금 산만하게 들려주지 않나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성이 매우 심플한 반주에 보컬 하나 정도 들어가는 적막한 음악을 들을 때에 음의 질감 표현이 매우 두드러져서 굉장히 기분 좋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i900은 특정 음들을 강조해서 묵직하게 때려주는 다크스카이와는 반대로 들려주고 있는 모든 음역대들의 소리 하나하나가 굉장히 선명하게 쏟아지고 있는 듯하게 들려주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기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팝에서부터 재즈, 크로스오버 클래식과 같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가리지 않고 듣는 분들에게는 i900이 더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는 보컬이나 메인 악기가 중심이 되는 음선이 굵은 팝, 가요 등을 듣거나 오히려 굉장히 단촐한 구성의 조용한 음악을 들을 때에는 다크스카이가 주는 감동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성향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제품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은 다른 한쪽이 너무 심심하거나 혹은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평소 본인이 듣는 음악 취향과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소리의 성향 같은 것들을 미리 좀 파악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은 훨씬 더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 5번째로 과연 i900을 이 돈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하는 것인데,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좀 더 저가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어떤 가성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 이 정도 가격대까지 와버리게 되면은 정확히 어느 정도의 가격이 책정이 되어야지 적정한 가성비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범주를 이미 너무 넘어섰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뭐 가성비나 어떤 살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를 갖다가 제가 판단을 해서 추천을 드리기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이거를 과연 살까요? 하는 것에서 조금 바꿔서 그냥 저 개인에게 누군가 리시버를 하나만 남기라면 혹은 하나만 구입을 하라면 어떤 거를 구입을 하겠냐라고 하면은 저는 i900을 선택을 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리시버가 있고 그 중에 하나로서 i900을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은 뭐 굳이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i900의 가격대가 확실히 기존의 i800 시리즈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i800S의 중고 가격이 굉장히 착하게 나와 있어서 그냥 뭐 i800S나 i900이나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i800만 들어도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느끼기는 i800 시리즈에 비해서 i900은 업그레이드 폭이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체감이 될 정도로 많이 되었다고 느껴서, 만약에 뭐 i900을 들어보거나 이거를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고 해도 저는 i900이 가격이 좀 부담이 되긴 하더라도 충분히 i800S 대신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의 성향이 기존 제나이저 제품들에 비해서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음악을 더 화사하게 아니면 더 힘있게 더 재미있게 듣고 싶은 분들에게는 i900의 색깔이 너무 분석적이고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화장기가 전혀 없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i900을 거의 뭐 2달 가까이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기존에 우려했던 평탄한 밸런스에서 오는 심심함이 없기는 해도 소리가 그렇게 편안하거나 화사한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는 조금 다른 느낌의 소리가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도 뭐 곡 작업을 한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할 때 정말 다양한 용도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퀄리티를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말 레퍼런스로서 꼭 하나 정도 갖고 있어도 충분히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제품 자체의 어떤 설명만을 듣기보다는 본인의 성향이나 취향 같은 것을 먼저 좀 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만족도 있고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리뷰는 개인적으로 좀 욕심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길이는 길어졌는데 내용은 상대적으로 좀 정리가 덜 된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뭐 이번에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한 점은 추후에 다른 기회가 되면은 이야기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늘 그렇듯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실사용기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도 또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사용의 용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